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의 심화편입니다. 51회 기출문제 풀고 있고요. 31번부터 40번까지 풀겠습니다. 31번입니다. 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절단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 보낸 걸 얘기하겠죠. 서양의 근대 문물을 직접 목격하다. 서양으로 보낸 사절단입니다. 미국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국가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미국에 보낸 사절단입니다. 이 사절단은 보빙사입니다. 보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수신사란 이름으로 보내졌다. 아니죠. 보빙사입니다. 수신사는 우리가 일본에 보냈었던 사절단의 이름이죠. 조선 책략을 들여와서 국내에 소개했다. 이것도 수신사입니다. 수신사 중에서도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가지고 오는 책이죠. 조선 책략. 3번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다. 이거는 청나라에 보냈었던 영선사입니다. 영선사. 4번 개화 반대 여론을 의식하면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이거는 일본으로 파견한 거기는 한데 이거의 반대 여론 때문에 수신사처럼 공개적으로 보내지는 못하고 몰래 보냈던 게 있습니다. 요거는 조사 시찰단입니다. 일본에 보냈던 거고요. 이것도 아니겠죠. 전권 대신 민영익과 부 대신 홍영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요게 맞는 내용입니다. 보빙사에 관련된 설명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고 다른 사절단에 대한 내용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번입니다.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화정책의 불만과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어난 이 사건. 구식군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공사관 공격. 고종은 흥선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맡겼다. 이 사건은 임오군란입니다. 1882년에 있었던 임오군란이 되겠고요. 임오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하였다. 아니죠. 이거는 갑신정변입니다. 이 사건은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이 되겠고요.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갑신정변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통리, 기무, 아문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그냥 초기 개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임오군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요.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정답인데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합니다. 이 구식군인들이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서 급료가 상당히 많이 밀리게 되고 그마저도 밀림 월급을 받았을 때 쌀로 받게 되는데 여기에 절반 정도는 먹지 못하는 모래와 쌀겨 껍데기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불만이 폭발을 해서 일본 공사관, 별기군의 훈련을 맡았던 일본 군인이 있는 곳 공사관에 가서 거기도 공격을 하고 급료 담당을 했었던 선해청이라는 관청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사관에 무장한 경비병을 두겠다라고 조약을 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요걸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맞습니다. 4번으로 답은 찾아주고요. 전국 각지의 척화비가 건립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는 두 번의 양료죠. 병인 양료하고 신미양료 두 번의 양료 결과 척화비를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33번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제 화약을 체결했으니 전주성에서 해산하시오. 우리 서로 화해했으니까 전주성에서 그만 해산해라. 무장을 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분은 농민 대표이고요. 여기는 관군 대표입니다. 나름 화기애애하게 화약을 지금 맺고 있어요. 알겠소. 대신 우리 농민군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오. 이 장면은 전주 화약입니다. 동학 농민군이 봉기를 해서 전주성을 점령을 하고 여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파병을 또 청나라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니까 상황이 좀 안 좋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와 농민군이 서로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 내부의 문제는. 그래서 화약을 맺게 되고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랑 일본군은 있을 명분이 없으니까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일본 군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본 군대가 돌아가지 않고 무슨 행위인가를 하죠. 무슨 행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에 해당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런 활동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지금 농민군인 것 같고요.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했으니 외적을 몰아내는데 온 힘을 다합시다. 일본이 물러가지 않고 경복궁을 포위하면서 왕을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농민군대가 2차 봉기를 합니다. 이번의 목표는 일본을 몰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동학의 이 무리와 북쪽의 동학의 무리가 이걸 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접, 북접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2차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가시기에 있었던 일로 골라보겠습니다. 농민군이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했다. 이거는 1차 봉기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이전입니다. 전주화약 이전이에요. 아닙니다. 우금치에서 농민군과 일본군이 격전을 벌였다. 이거는 이 뒤에 나오는 그림 뒤에 일입니다. 남접 북접이 모여가지고 공주의 우금치에서 일본 군대하고 격전을 벌이고 크게 패퇴를 하게 되죠. 요거는 뒤의 시기이기 때문에 가시기 뒤에 벌어진 일이라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봉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명분이 없어졌는데도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 궁궐을 점령하고 왕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동학농민군대가 두 번째로 봉기를 한 거죠. 보은에서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거는 이거보다 이전 해에 한 해 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조병갑의 탐학에 저항해서 고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됐었던 최초의 원인이 되는 사건, 처음 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부 밀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커지면서 동학농민운동이 된 거죠. 시기가 이전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번입니다. 가와 다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부터 다까지 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문벌, 양반과 상인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한다.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비와 관련된 법을 혁파한다. 이거 크게 묶어서 말하면 신분제가 혁파되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제가 없어지는 거는 갑오개혁 때인데요. 갑오개혁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있었던 1차 갑오개혁에서 이 과거 시험도 없어지고 신분제도도 혁파되고 우리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악습이라고 할 만한 것들 대부분이 1차 갑오개혁 때 시정이 됩니다. 과부에 재혼을 못하게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정정을 하게 되는 게 1차 갑오개혁 때 나오는 특징이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자, 청나라하고 연결고리를 끊자라는 게 나오고 있고 왕실의 사무하고 국정의 사무를 분리시켜서 가져가자. 이 근대적으로 뭔가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갑오개혁의 일종인데 이거는 2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차 갑오개혁 때는 조금 더 근대적인 기구의 모습을 좀 갖추게 돼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모습을 없애고 왕실의 사무하고 국정사무를 분리해서 조금 더 근대적인 어떤 정치의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개혁들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따지면 가 다음에 나가 나와야 되네요. 다를 보겠습니다. 대군주 폐하께서 내리신 조칙에 짐이 신민의 앞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니 이거 단발령입니다. 너희들도 단발령을 해라, 단발을 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투를 잘랐다라는 얘기겠죠. 이거는 단발령은 을미개혁이라고 하는데 을미개혁은 3차 갑오개혁이라고도 합니다. 갑오개혁, 을미개혁에서 태양력을 쓰기도 하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고 단발령을 하죠.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나와 있네요. 가, 나, 다가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 갑오개혁으로 연결되고 있네요. 가나다 순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푸실 때에는 가 다음에 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순서가 역전되는 걸 먼저 소거를 해놓고 푸시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35번입니다. 밑줄 그은 관계가 발급이 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지게사무, 힌트 지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발급합니다.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전답 가사를 밭, 땅 이런 것들을 강원도에 두고 있는 인민은 국권을 가지고 옛날 거를 가지고 오세요. 음력 8월 15일 내로 토지가 있는 군에 가서 요걸로 바꿔 가시기 바랍니다. 뭔가 새로운 걸로 바꿔서 가져가라는 거죠. 여기 지게사무라고 언급이 또 되어 있고 광무, 지게아몬이라고 관청 이름이 또 나와 있습니다. 광무개혁 중에 하나죠. 지게를 발급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지게는 새로운 토지, 문서를 얘기를 합니다. 지게 발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영남 만인소에 동참하는 유생, 영남 만인소는 이거는 제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가지고 오는 조선 책략에 분노한 유생들이 올리는 거예요. 영남의 유생들이 만인소가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읍소를 하는 상소문이거든요. 이게 이 정도로 사람이 모이면 엄청난 파급을 갖게 됩니다. 개항에 반대하고 이 조선 책략에 실려있는 내용을 상당히 비난하는 내용의 이 유생들의 상소가 올라온 건데 요거는 초기 개화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게발급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시기가 좀 앞선 시기가 있어요. 원수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 원수부. 답이 2번인데요. 우리가 국가 원수라는 말을 쓰죠. 황제, 원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고종이 만들고 나서 원수부를 설치하고 이 원수부는 황제 직속 군사 기구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광무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원수부도 같이 돌아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는 독일 상인,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오페르트라는 독일의 상인이 남영군은 흥선대원군 아버지입니다.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파서 그 뼈를 인질로 삼아서 이 통상을 요구하려고 하는 상당히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1868년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1868년이면은 우리가 외국과의 트러블을 겪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서양과는 교류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쇄국 정책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제너럴 셔먼호, 미국의 상선입니다. 불태우는 평양의 관민. 이게 1866년에 오페르트 도굴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 배인데요. 다소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반협박에 가까운 통상을 요구를 하게 되고 우리도 거기에 응수를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이 불태우는 방식으로 응수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걸 명분 삼아서 미국이 쳐들어오게 되죠. 신미양요. 자, 요거는 시기적으로 앞선 시기니까 해당되지 않아요. 통신사를 수행해서 일본으로 가는 역관. 조선시대 내내 우리가 일본에 보냈던 조선통신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죠. 답은 대한제국과 관련된 2번으로 찾겠습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조 중추원은 아래 열거한 사항을 심사하고 의정하는 곳으로 할 것이다. 중추원은 블라블라블라 하는 거를 하는 곳으로 할 거야 라고 어쩌고 저쩌고 조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추원 관제라는 문서입니다. 중추원 관제를 발표한 거는 독립협회가 한 일입니다. 자, 독립협회 요거 기억해 주시고 탐구활동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오는 게 다 중추원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자, 이 독립협회 중추원 관제를 발표했었던 이 독립협회 기억을 해주시고 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오인 사건의 영향을 알아본다. 백오인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해산된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민회입니다. 민족운동단체, 독립운동단체였던 신민회를 상당히 두려워했었던 일제가 이 백오인 사건을 조작을 해서 신민회를 완전히 와해시켜버리죠. 사창제 실시의 배경을 파악한다. 요거는 향초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환곡을 운영하게 하는 제도고요. 요거는 흥선대원군이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13도 창의군의 활동을 검색한다. 13도 창의군 1907년부터 8년까지 연결되는 활동인데
이 의병전쟁이죠. 의병전쟁 우리가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입니다. 이게 일어나게 되는 배경하고는 요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거 13도 창의군 의병전쟁에 관련된 얘기고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목적을 조사한다. 3번이랑 4번은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1905년에 을사늑약을 억지로 체결을 하게 되고 여기에 고종이 서명을 하거나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억지로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어서 이거를 억지로 체결했다라는 거를 힘 있는 외국에다가 알리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다가 1907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평화회의가 열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헤이그 특사 3인을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3인을 파견을 했지만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외교권은 이미 이때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겸 일본의 대표가 이미 회의장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에겐 공식적으로 들어갈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연설만 하고 대신에 이 3명을 파견했다라는 거가 이제 일본에 들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고종을 굉장히 압박을 해서 정권에서 좀 물러나 있으라고 압박을 가하게 되고 여기에 위협을 느낀 고종이 그럼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내 아들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겠다라고 했지만 그 대리청정을 완전히 물려주는 양위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고종이 1907년에 강제로 본인의 의사랑은 상관없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고요. 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 나서 어린 순종이, 젊은 순종이 갑자기 황제가 됩니다. 이 정치 경험이 없는 순종을 협박을 해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걸로 우리가 입은 국제적인 어떤 이미지 망신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라고 여러 가지로 순종을 압박하면서 1907년이 정미년이에요. 정미 7조약이라는 새로운 조약을 또 맺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겠죠. 우리나라 군대와 경찰은 이제 필요 없다. 일본이 보호를 해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대와 경찰을 해산을 하게 됩니다. 황제를 퇴위시키고 군대 경찰을 해산시킨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기에 분노하면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미의병에 해산된 군인과 경찰들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화력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의병 전쟁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이라는 게 한번 실시가 될 뻔했다가 지도부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로 일본의 추격과 지도부 내부의 문제,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치면서 결국에 13도 창의군은 실패를 하게 되고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서 3번은 연결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헌의 6조 내용을 분석한다. 이것이 독립협회랑 관련된 활동이 되겠습니다. 관민공동회. 원래는 만민공동회라고 해서 일반인들 연설회장을 연설하는 장소와 그런 걸 마련을 했던 건데 이것이 굉장히 호응을 얻어서 관민공동회가 된 거죠. 실제로 정치의 어떤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정부 관계자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이 연설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서 실제로 헌의 6조라고 하는 내용이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독립협회의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5번으로 정답을 찾겠습니다. 37번입니다. 가 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찾을게요. 사진은 제물포에서 가 지역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이민자를 수송했었던 갤리코와 이민자의 여권입니다. 1902년이래요.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갔다라고 합니다. 3년간 7,000명이 넘는 한국인이 이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갤리코, 사탕수수, 1902년 이민자. 이곳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하와이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했다. 이거는 한인 애국단원이었던 이봉창이 하는 일이죠. 이봉창 의사가 하는 일인데 이건 일본의 도쿄 한복판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하와이랑 관계없죠. 한인 자치단체인 권업회를 조직을 했다. 이 권업회는 연해주 지역입니다. 권업회, 권업신문 이런 게 있었죠.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숙을 설립했다. 이 교육기관인데 이거 북간도입니다.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 강습소를 두었다. 이거는 서간도입니다. 5번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했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와이 지역에 있었던 분들이 본인들의 생활도 힘든데도 이런 거를 조직을 해서 무장 투쟁을 준비한 부분 특징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와이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38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권 침탈의 아픔이 서린 중명전. 이거 지금 덕수궁 옆에 덕수궁 돌담길 정동길 조금 따라서 뒤로 넘어가면은 바로 덕수궁이랑 바짝 붙어가지고 나오는 건물입니다. 지하 2층, 지하 1층의 붉은 벽돌 건물,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이 설계를 했다. 원래는 도서관으로 사용이 되다가 1904년에 경운궁, 덕수궁입니다. 옛날 이름이에요. 집무실, 고종의 집무실로 사용이 되었다. 여기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이 조약의 체결을 강요합니다.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아관파천의 배경이 되었다. 아니죠. 아관파천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의 몸을 피한 사건입니다. 아관파천의 배경이 된 사건은 경복궁에서 왕비가 살해당하는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을 배경으로 된 거니까 요건 아닙니다. 청일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을사늑약이 요거랑 관계없죠. 시기적으로도 한참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맞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외교권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요. 우리나라에 통감이라고 하는 식민 통치를 위한 일본에서 파견된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을 규정하는 거는 이거 조약 이후에 1907년에 헤이그 특사 이후에 고종 퇴위시키고 정미칠조약을 맺으면서 거기에 군대 해산을 규정을 하게 되죠.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 여기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천주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답은 3번으로 찾겠습니다. 39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충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고요. 중국이죠. 중국, 당시 청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부는 지도에 표시된 충칭으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정부가 전개한 활동, 이 정부가 누구냐?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고 충칭에 청사를 두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처음에 상해에서 출발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 추격을 피해서 중국 곳곳을 떠돌아야만 했고 이게 무려 4,000km를 넘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임정로드라는 이름으로 4,000km를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과의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 창설을 하고 나서 이후에 전개한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습니다. 이거 청산리 대첩입니다. 청산리 대첩은 1920년의 일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광복군의 창설이 1940년이니까 이거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야 됩니다. 청산리 대첩은 이전입니다. 해조 신분을 발간을 해서 국권 회복에 힘썼어요. 이 신문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이쪽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이 러시아 쪽에서 하는 일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쪽에서 발행됐었던 한글 신문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삼균주의, 조소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장관으로 있었던 조소왕이 1941년에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강령,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요거를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활동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것이니까 나라를 되찾고 나면 어떻게 다시금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기준 필요하겠죠. 그거를 정리해서 바로 그 다음 해에 발표를 합니다. 오산학교하고 대성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하는 거는 일제강점기 되기 좀 직전이고요. 각각 1907년, 1908년에 있는 일입니다. 민족교육을 활발히 전개를 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어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을 했다. 이거 임시정부 활동이 맞는데 이거는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직후에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자, 정답 3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40번입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즉결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즉결. 정식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즉결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태형의 언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태형령입니다. 태형령인데 조선 사람에게만 적용이 됐었던 조선 태형령입니다. 즉결, 재판 없는 즉결 처분 가능하고 조선 사람만 하는 조선 태형령. 이거는 대표적인 1910년대의 무단통치 시기의 일입니다. 무단통치. 그러면 무단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1번, 방문국을 설치해서 한성 순보를 발행을 했다. 신문을 발행하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로 1883년, 1884년 사이의 일입니다.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요거는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황국중앙총상회가 상권 수호 운동을 주도하였다. 황국중앙총상회, 대한제국 시기에 활동했었던 단체고요. 상권 수호 운동을 하는데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1898년에 활동하는 단체로 시기가 또 앞서 있죠. 요거 해당 사항 없고요. 근대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이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개혁 추진을 하는 것은 갑오개혁 때 일입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 이전 시기가 되겠죠. 강압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제가 실시되었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무단통치 시기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5번,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국제보상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국제보상운동, 이건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에 1907년, 1908년에 일어나는 운동이 되겠고요. 요거는 대구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서 현재 대구에도 국제보상거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기적으로 또 맞지가 않고 일제강점기 직전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41번부터 50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